그래 버리면 우스갯소리로 고기 타는 냄새가 날 거라고. 자, 그 에너지 효율 얘기 한번 더 봅시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열재나 이중창을 사용한다. 응? 뽁뽁이 요새 엄마가 엄청 붙이고 있지? 집에 뽁뽁이 붙인 집 없어요? 관심 좀 갖고 살아. 우리 집은 우리 아이가 뽁뽁이 엄청나게 붙여놨더라고. 붙이고 나서 뽁뽁이 모자란다고 다이소 가야겠다. 왜? 뽁뽁이 사라고. 라고 거의 한 3일을 연속으로 그러더라고. 자, 그리고 조명기구, 백열전구나 형광등을 LED 전구로 교체한다. LED는 현존하는 조명기구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겁니다. 거의 효율이 한 60% 이상? 그래서 이게 웃긴 일이 발생해요. 그냥 써볼게. 이런 거 시험에 나온 경우 있거든? 30W짜리인데 효율이 30W짜리 백열등인데, 백열등이 하면 안 되겠지. 30W짜리 형광등인데 효율이 한 40% 정도 돼. 요 값이. 응? 그 다음에 100W짜리 백열전구가 있는데 효율이 8%밖에 안 돼. 8%. 근데 10W짜리 LED가 있는데 효율이 90%야. 실제로 LED 같은 경우, 이건 내가 좀 뻥친 거고, 효율이 한 7,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이 중에 빛 에너지로 바꾸는 게 40%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12W에 해당되는 게 빛으로 바뀌겠지? 그지? 얘는 8%니까 한 8W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 얘는 10W에 90%면 9W잖아.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 지금 내가 이거 40%라고 했는데, 여기 효율 20%라고 해버리면 6. 그지? 내가 알기로 형광등이 한 20, 30% 될 거야. 이래 놓고는 예전에 어디 학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LED 몇 개가 형광등 백열등 몇 개랑 밝기가 비슷하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 얘가 9%면 LED 전구 한 개보다 형광등 한 개보다 LED가 더 밝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LED 같은 경우는 저 전구에 써 있는 전력 소비량 보면은 와트 단위가 한 자릿수로 돼 있어. 5W, 10W, 10W도 별로 없어요. 거의 한 자릿수로 되어 있지. 알겠지? 이거 되게 오래 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도 천장에 형광등이 붙어 있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LED로 바꿉시다. 그럼 그래 LED 사용하면 전기요금도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그래가지고 LED로 바꾸자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설치비는 누가 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예전에 이사하기 전에 아파트 살 때 입주 동대표를 잠깐 했었거든. 근데 거기서 관리사무소장이랑 딱 전체 입주자 대표인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서 들은 얘기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가로등 다 LED로 바꿉시다. 이러는 거야. 전기요금이 우리 단지 전체로 치면 공공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줄어든대.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해요? 203동 주민, 204동 주민 왜 반대하십니까? 대표 왜 반대하냐고. 저희는 이 아파트에서 앞으로 4년 정도밖에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될까요? 무슨 비용이요? LED로 바꾸려면 돈 들어가지 않냐 이거지. 응? 멀쩡하게 있는 가로등 다 LED를 바꿔버리면 그 공사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 아파트 단지 크니까. 그럼 그래도 전기요금 적게 나오지 않냐? 우린 여기 4년째 이사할 건데. 이 사람들은 왜 4년밖에 안 살 집을 위해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LED를 바꾸는 거를 내가 찬성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설치비가 많이 든다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을 때 LED를 달아버리면 모르는데 중간에 교체할 때는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알고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 그 밑에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식 요거 좀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식 중에 열병합 발전이라는 게 있고요. 양수 발전이라는 게 있어. 혹시 이 중에 분당이나 일산에 살다 온 사람 있냐? 분당이나 일산? 없어? 친척이나? 분당이라는 동네를 가면 저기 분당에서 저 안쪽에 가면 율동공원이라고 큰 호수가 있는 공원이 하나 있고요. 그 건너편에 큰 성당이 하나 있고
그 성당 위쪽으로 쭉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 발전소가 하나 나와. 응? 경기도 광주시 넘어가는 쪽에. 너 알아? 에버랜드 가는 버스 타면 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본 거야? 그 발전소가 열병합 발전소거든? 응? 그러니까 대부분 좀 대규모의 신도시에는 열병합 발전소를 옛날에는 좀 많이 지었어요. 열병합 발전소가 뭐냐면 니네가 아는 발전소야. 그냥 화력 발전소야. 화력 발전소의 원리 볼게요. 석탄, 석유 또는 천연가스 등등등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 물을 끓이면 뭐가 발생한다고? 증기가 발생한다고. 증기 가지고 뭐 한다고?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때문에 전기 발생한다 그랬지? 이게 화력발전소의 전기 생산 원리예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거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려고 증기 발생시키려고 끓인 저 물은 어떻게 해? 저 물을 딴 데 쓰는 거야. 저 뜨거운 물 만들어서 뜨거운 물. 물이 다 증기로 100% 만들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어? 뭔 말인지 알겠지? 니네 뭐 아무리 냄비에다 물 넣고 물 끓여도 증기로 다 발생할 때까지 계속 끓이면 엄마가 니네 죽여버리려고 할 거야. 그냥 그래. 그쯤 되면 거의 그 주방에 큰 위험이 도래할 수 있으니까. 이 물 끓인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왜 지역 아파트 얘기했냐면 지역 난방이나 온수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지역 난방이나 온수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끓인 물을. 마실 물은 아니고. 알았지? 그래가지고 요새는 다 개별 난방이지만 한 20년 전 아파트 이렇게 열병합 발전소를 끼고 있는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그 발전소 주변에 있는 몇몇 아파트 단지들은 개별 난방 안 하고 중앙 난방 또는 지역 난방이라고 썼어. 집에 보일러가 없어. 저기서 알아서 다 공급해 주니까. 대신에 우리 사용량만 나중에 요금으로 내면 되는 거야. 베란다에 가면 보일러 있냐 없냐? 있어도 모르고 없어도 모르지. 왜? 이런 데 관심을 안 갖지. 있냐 없냐 보일러. 깃조람이 하나 딱 붙어있던 거야. 응? 보일러 브랜드 유행한 거야. 깃조람이나 아니면 그 CF 나잖아. 오빠 지구는 콘덴싱이지 기지 막 이런 거 하잖아. 알 수가 없네. 자, 이게 열병합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그냥 화력 발전소야. 하여튼 이 버릴 물 가지고 지역 난방이나 이런 데 이용한다는 얘기고요. 양수 발전은 뭐냐? 전기 에너지의 조금 특이한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이용한 게 아니라 그걸 보완하려고 만든 건데 전기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굳이 따로 충전해 놓지 않으면 웬만하면 저장이 힘든 에너지예요. 발생시켜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이 높아. 그런데 우리나라 알다시피 계절별로 전기 생산량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많이 떼고 여름에는 냉방을 위해서 전기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죠? 특히 여름에 전기 생산량이 많아야 각 집에서 막 한두 대씩 틀어대는 에어컨 이런 데다 소비할 만큼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주로 에어컨을 언제 많이 떼요? 뗀단 말이야. 언제 많이 틀어요? 더울 때 많이 틀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낮에는 에어컨 막 엄청나게 틀어대고 하여튼 냉방기 막 틀어대다 보니까 낮에는 전국적으로 전기 소비량이 많아서 전기 생산도 거기 맞춰서 해줘야 돼. 그런데 밤 되면 잘 안 씁니다. 일단 세상 산업도 안 돌아가지. 뭐 자느라고 에어컨 튼다고 낮보다는 많이 안 쓸 거 아니야. 정적으로 보면. 그럼 밤 동안에 남아도는 전기 에너지 그거 어떡하냐 이거지. 저장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 그래서 밤에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심야전기라고 하는데 선생님처럼 시골집 같은 데 가면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축적하거나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놔가지고 낮에 온수로 쓰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집의 냉방이나 난방을 심야전기 가지고 해버리는 거야. 밤 동안에 남아도는 그러니까 단가가 싼 전기를 가지고 물을 미리 다 끓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기구가 있대. 심야전기 보일러 이런 게. 근데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건 양수발전인데 양수발전은 그냥 수력발전의 일종이에요. 무슨 발전? 수력발전. 수력발전의 일종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계속 선생님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쪽이 자꾸 나오는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가면 들어본 적 있는 동네들일 거야 아마. 가족들끼리 여행 많이 가는 지역들이니까. 한강변에 있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가면 이렇게 강이 있고 이게 한강이에요. 청평댐이라고 있습니다. 청평댐이라고 있고 이렇게 길을 따라 쭉 가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이 나오고요. 여기 청평대교를 쭉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뒤로 가면 뿌띠프랑스가 나옵니다. 어디지 대충 알겠냐? 뿌띠프랑스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가평 읍내가 나오는데 여기에 청평댐이 있고 여기에 산이 하나 큰 산이 있어. 호명산이라고. 호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제법 높아. 한 500m 넘으니까. 나름 등산하기 괜찮은 산입니다. 북한산급 레벨. 근데 올라가 보면 있잖아. 꼭대기에 뭐가 있어? 산 꼭대기에? 인공호수가 있어. 호수가 있어. 무슨 백두산 천지처럼. 근데 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여있어. 인공호수야. 물론 뷰는 괜찮습니다. 제일 짜증나는 거는 저 반대편에 보면 그 산 높이 한 80%까지 차가 올라오더라고. 이 호수 관리하는 사무소. 나는 이쪽으로 졸라 걸어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거의 꼭대기 근처까지 차를 끌고 와서 주차장에서 좀만 걸어오더라고. 짜증이 확 밀려오긴 했었는데 이 호수 이름이 뭘까? 호명산에 있으니까 호명호수라고 합니다. 응? 나중에 검색 한번 해봐. 이 호명호수가 인공호수야. 인공호수가 산 꼭대기에 마치 백두산 천지처럼 있어요. 저 호수 도대체 용도가 뭐냐? 봐봐. 이 청평댐에서 수력발전 일으키는 거거든? 응? 여기에 물이 높이 고여있고 물 떨어지는 거야. 쭉 떨어져서 쫙 흘러서 여기쯤 오면 그 동네인데 응? 물이 떨어진단 말이야. 여름에 전기 생산을 막 해. 수력발전소에서. 물을 수문을 열어가지고 전기 생산 막 하는데 낮에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니까 그대로 공급하면 돼. 근데 밤 되면 물을 갑자기 딱 막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흘리고 있단 말이야. 이걸 한번 닫았다 열었다 하면 더 소비가 많이 된대요. 에너지 소비가. 그래서 물을 계속 흘려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남아도는 전기 에너지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밤 되면 반토막 나버리거든. 그 남아도는 전기 저장하느니 그 전기가 뭘 하느냐. 하류로 흘려보낸 물을 저 위로 끌어올립니다. 펌프. 물을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어떻게 하느냐. 나도 실제로 본 적 없는데 이 호명호수하고 다시 이쪽 사이에 요 청평댐이 고이는 물 사이에 수로가 있대요. 산 밑으로. 그 수로로 물을 다시 흘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물을 또 낙하시키면서 전기 생산하는 거지 낮에. 그러니까 양수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남는 전기로 물을 다시 끌어올려. 그래놓고 낮에 전기가 많이 쓰일 때 여기저기서 생산을 같이 해버리는 거야. 이게 양수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수력발전인데 남아도는 전기를 재활용하는 거지. 알겠지? 자, 거기 양수발전 써있잖아. 야간에는 전력 수요가 적어 전력이 남는 경우가 많다. 남는 전력으로 야간에 물을 높은 댐으로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큰 낮에 발전하는 걸 양수발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뒤에 넘겨보시면 에너지 효율의 방향성,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 에너지 흐름에는 방향성이 있다. 읽어봐. 선생님이 집에 전기난로 샀다 그랬어요. 전기를 공급해서 열이 막 났어. 그 열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나? 못 모아. 왜? 에너지 흐름은 한쪽 방향으로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을 어렵게 해서 비가역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집에서 그냥 막 무식하게 석유에다 불 붙여서 불을 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석유 속에 들어있는 그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로 되어 있어. 얘를 불 붙여가지고 열과 빛과 이산화탄소 등의 형태로 뿜어져 나가면 그 뿜어져 나간 이산화탄소는 내가 용도를 그거를 쓸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봐. 전기에너지 모두 열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지만 열에너지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집어넣을 수는 없단 말이야. 또 2번 줄 거 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자발적으로 이동하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자발적으로 이동하진 않아요. 여기서 자발적, 비자발적 이 말이 이제 또 은근히 신경 쓰이는 말이지. 억지로 할 수는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거지. 너 100원 벌려고 1000원 쓰라 그러면 하겠냐? 안 하지. 1000원 벌려고 100원 쓰라면 하겠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바꾸는 거는 쉽게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다시 아마도 열을 끌어모아서 전기로 만들 수는 있어. 근데 그냥 전기 쓰는 게 비용이 한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일은 모두 열로 바뀌지만 열은 모두 일로 바뀌지 못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 사용 전 에너지에서 사용 후 에너지로 가는 과정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런 말을 써. 그 무질서도라는 말을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 그래? 엔트로피라는 말을 쓴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니까 질서 있게 만드는 데는 또 비용이 든다.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계속 줄어든다. 지구상의 에너지는 어차피 총량은 보존되지만 인간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된다. 그 얘기야. 이 페이지의 제목이. 응? 이 페이지 제목이 의미하고 주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요. 3번 읽어보자. 3번. 동그라미 3번. 가로 2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유용한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밑에 보면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 해가지고 맨 무슨 박물관이나 가면 있을 법한 얘기가 그려져 있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건물을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하는데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건설한다. 요 페이지는 요 단어들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단답식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첨단 단열 공법 적어놓으시고 낭비를 최소화. 이중창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고요. 액티브 기술은 뭐야?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과정을 액티브 기술이라고 합니다. 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우리나라는 지열 쓸 일이 없지 뭐. 그지? 태양광, 태양열, 그다음 풍력. 풍력은 가끔씩 성북구 지역에는 풍력 이용하는 그 발전기 본 적 있냐? 프로펠러 빙빙 돌아가는 거? 어디서? 성북구에서 성북구.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야, 뭔 얘기를 어디 있나 보다. 어딘가 하다 갑자기 양떼 목장. 성북구에 양떼 목장 있을 수도 있잖아. 응? 엄청난 땅이 필요하겠지. 예전에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저쪽 서울 서남 쪽에 있는 뭐 도시에 살 때는 그 도시 바로 앞에 그냥 조그만 고가도로만 넘어가면 서울이 동네였어. 응? 그 고가도로만 넘어가면 바로 왼쪽에 고척돔이라는 게 있는데 dom야구장. 고척돔 바로 뒤가 경기도예요. 고척돔 가본 사람. 고척돔 뒤에 고가도로 이렇게 있지. 그 고가도로 넘어가면 경기도 광명시야. 그래도 그 고가도로 너머에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형이 살고 있는데 경기도민인데 서울에는 야구장까지 걸어다녀. 그래서 형이 웬 야구에 거기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와. 할 일 없으면 하면서 갔다 온대. 하여튼 그 앞에 개천이 하나 그러거든. 그게 이제 서울 한강으로 유입되는 4대 하천 중에 하나인 안양천이라는 하천이고 그 고척동 건너편에 롯데마트라고 있어. 솔직히 다 하나 봐. 너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구나. 친구 집이 그쪽이에요. 이 동네 한 데가 무슨 친구가 거기 살아? 전학교. 전학을 갔다고? 어디로? 거기 고척고? 광명. 응? 광명. 광명으로? 무슨 고? 광남. 광남중 나왔어요. 광남중 나왔다고? 내가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명문고 갔어요. 명문고 갔어요? 명문고를 가서 학교 이름이 명문고야. 진짜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광명여고였는데 거기가 남여고로 바뀌면서 이름을 명문고로 바꿨어. 아니 이게 그래. 그 참고로 그 동네에서 그냥 그 동네 평준화 됐지 지금. 우리가 보통 이 고등학교 명문 신일고는 강북구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다 할 때 그 명문은 한문으로 이름 명자에 이거거든? 그지? 저 지금 혜영이 친구가 갔다는 그 이름 그 학교는 뭔지 알아? 광명시의 명자에다가 그럴 명자예요. 상관.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뭐라 하는지 알아? 글자에서 빛이 난대. 내용이 쌓여. 간판? 야, 거기까지 가는 데가 있구나. 우리 와이프 여기 나왔어. 내 동생도 여기 나왔어. 여동생 셋 중에 둘이 저기 나왔어. 여고 일대. 하여튼
고척동 건너편에 보면은 안양천 사이에 옛날에 풍력발전기가 엄청나게 배어져 있었어요. 한 높이 한 1m짜리 바람개비 같이 생긴 건데 근데 그게 전기 생산량이 별론지 나중에 없어졌더라고. 그거 말고도 그래 지금 얘기한 대관령 양떼목장 같은 데 가면 풍력발전기 엄청나게 돌아가죠? 응?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풍력발전기가 되는데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에 요새 뭐 이 한 가로 세로 한 1, 2m 정도 되는 태양광 패널 붙여 있는 집들 많지. 아마 보일 거야. 이쪽에 뭐 워낙 조망이 좋아서 햇빛 받기 좋아서 아파트 발코니 같은 데는 그 베란다 쪽에 이렇게 밖에 난간 쪽에다가 태양광 패널 붙여놓은 집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전력에 전기 판 다음에 전기를 판대요. 그럼 전기요금 감면해준대. 전기요금이 15만 원 나왔다. 그럼 그거 달고 있으면 한 5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되게 흔하게 있는 거니까 이 패시브 기술, 액티브 기술이 뭔지는 정리를 해 놓자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말 나옵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제도 등등등. 요새는 하이브리드 싸게 파나 보더라고.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신현이 산지 오래돼서 내 집에 거의 초기에 사셨구나. 엄청 하긴 뭐 지원금 많이 나와서 의외로 많이 안 비쌌어. 뭐하냐? 자,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뭐 전기 자동차는 실제로 자연 친화적일, 환경 친화적일까? 지금 개인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전기 생산할 때 환경 친화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전기 자동차 별로라고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개념 체크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275페이지 펴봐요. 275페이지 탐구 활동에 문제로 자주 나오는 탐구입니다. 탐구 활동에 보시면은요, 에너지 전환과 보존인데, 에너지 전환과 보존인데,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됨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비현실적이긴 해요. 하지만 한번 해보잔 말이야. 과정 1. 그림과 같이 니크롬선이 우리 흔히 전기가 그러면 열이 발생하는 도구들은 대부분 다 니크롬선 들어있습니다. 전기장판, 전기난로, 뭐 전기포트 이런 것들, 전기주전자. 이거를 스타이로폼 컵에 개인적으로 스타이로폼이라는 단어가 이가 안 붙어서 스티로폼 컵에다가 넣고 전원장치, 전압계, 전류기를 장치해서 회로를 구성한대요. 그럼 여기에서 열 발생해서 스타이로폼에다가 열을 공급할 거라고. 이 스타이로폼 컵에다가 물 100g을 넣고요. 100g의 물을 넣고 뚜껑을 덮은 후에 온도를 측정한대.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이 물이 데워지겠지. 그죠?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준 전기 에너지, 그거를 열로 바꿔서 그 열 에너지로 물의 온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때 공급했던 전기 에너지와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 에너지를 계산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론상 같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하느냐?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은 이겁니다. V 곱하기 I 곱하기 T. 몇 볼트의 전압을 가했더니 몇 암페어의 전류가 발생했다. 그거를 몇 초 동안 흐르게 하느냐라고 해버리면 몇이 딱 나올 거 아니야. 여기 몇이라고 돼 있냐? 3볼트, 5분, 몇 암페어 이건 안 써있네. 참고 자료. 전압이 만약에 1볼트이고 전류가 1암페어이면 1초 동안 흐른 에너지는 몇이냐? 1 곱하기 1 곱하기 1 줄 이렇게 되는 거야. 가운데 줄자처럼 내볼까? 1줄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너무 작으니까 10V 1A 해놓고 여기 몇 분이라고 했냐? 아까 5분? 3V라고 써있네. 예를 들어 3V를 공급했더니 1A가 흐른다. 근데 5분 동안 공급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3 곱하기 1 곱하기 5분을 초로 바꿔서 뭐라고? 5분이 3,000초야? 6, 30. 순간 너한테 낚일 뻔했어. 영어를 잘 아무리 봐도 너무 큰 거야. 1시간이 3,600초인데 5분이 3,000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계산하면 몇 나와요? 900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900줄의 에너지를 얘한테 공급했을 때 물의 온도를 높이는데 900줄이 쓰이면 100%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물에서는 이게 공급받은 에너지가 다 물의 온도를 높이는데 쓰였다. 어떻게 계산하게? 물 온도를 높이는데 공급된 얘가 받은 열, 그거의 열량을 계산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CM 델타 T로 계산합니다. 이게 뭐예요? 열량 구하는 식이야, 열량. 응? 뭘 구하는 식이야? 열량. 열량도 열 에너지잖아. 열 에너지 양이잖아. 열 에너지. 에너지. 근데 요 앞에 스몰 c가 뭘 말하는 거냐면 물의 비열을 말하고요. 물의 질량을 말하고요. 물의 온도 변화를 말합니다. 이 물의 비열은 고정된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줄이라는 값을 이용한다면 비열도 줄로 써줘야 되는데 물의 비열은 4.2 줄 퍼 그램 도시예요. 4.2 줄. 이걸 칼로리를 바꾸면 1칼로리입니다. 1칼로리 퍼 그램 도시인데 이쪽에서 줄로 썼으니까 줄로 환산한 거야. 1칼로리가 4.2줄이야. 응? 이거는 누가 알아내느냐? 줄이 알아냈어. 줄이 사람 이름이잖아. 응? 줄이 무슨 짓을 했냐면 물속에다 프로펠러 돌려놓고 프로펠러를 전락에 돌렸어. 근데 프로펠러를 뭘로 돌렸냐? 추를 떨어뜨리면서 뭔가 회전하게 만든 거야, 물속에서. 그럼 추가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줄 거 아니야? 그게 프로펠러를 돌려서 프로펠러와 물 사이의 마찰 때문에 물의 온도가 올라갈 건데 그걸 측정한 거야, 이 사람이.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을 1칼로리라고 정해놨는데 줄로 바꾸니까 4.2줄이더라.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에 들어있는 물 100g이라고 넣고 처음에 온도가 예를 들어 20도였는데 이게 뭐 24도 됐다. 그럼 여기다가 4도씨 집어넣으면 얘가 공급받은 열량 구할 수 있다고요. 요식 외웁시다. 따라해봐. Q는 CMT. 따라해봐. 키우는 시암탑. 우리 시골 할머니가 키우는 시암탑. 유치하지? 키우는 시암탑. 알겠지? 그런 표정을 짓고 재미는 있는데 별론데 뭐 이런 표정이야. C가 비열이고 M이 질량이고 온도 변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제 정리가 나왔어요.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와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V 0.7A. 그럼 소비 전력은 전압하고 전류를 곱하면 소비 전력이거든. 3이랑 0.7 곱하면 2.1 나오지. 그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가 630줄. 온도 변화 1.5도로 계산해서 열량으로 환산했더니 150. 전압을 3V에서 6V로 전류도 2배로. 그럼 소비 전력이 4배가 돼. 물이 얻은 열량도 4배가 됐지? 그지? 그럼 여기는 소비한 전기 에너지가 630 또는 2520 줄로 돼 있잖아. 이거를 다시 칼로리를 바꾼 거야. 바꾸는 과정은 요건데 여기 안 써놨지? 써있네 위에. 1칼로리는 4.2줄이라고 써있네. 전환했더니 공급한 전기, 소비한 전기 에너지랑 우리 얻은 열량이랑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더라는 얘기야. 이거는 조작된 실험이야. 알았지? 실제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4번 줄 보십시오. 이 실험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환되더라도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 실험이 조작된 실험이라서 그래. 스타이로폼이 완벽하게 열을 차단했고 말 되냐 이게? 응? 말이 안 되지. 그럴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1칼로리는 4.2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열의 1당량이라고 부릅니다. 열을 1로 바꿀 때 열에 대한 1의 양이라는 뜻이야. 그런 거는 여러분이 배웠음에도 기억을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지? 언제 배웠게? 니네가 에너지 처음 배운 게 중2 때 배웠어. 친구는 그래 안 그래 나한테 배웠어. 그 새끼도 빼박이도 빼박. 뭐라 말을 못하거든. 그래 안 그래? 오태인 기자 이렇게 같이 여기서 배웠잖아. 이걸 열의 일당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 장난쳐볼까? 그럼 1줄은 몇 칼로리야? 1줄은 4.2분의 1칼로리겠지? 약 0.24 칼로리 정도 됩니다. 알아놨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서 써봤어요. 그리고 칼로리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보통 우리 칼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살 뺄 때 음식을 먹고 할 때 뭐 밥 한 공기가 몇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때 많이 써먹잖아요. 그지? 아는 사람 있나 물어볼까? 가끔씩 TV에 아침 프로그램 같은데 막 다이어트 얘기 막 나올 때 밥 한 공기는 300칼로리예요. 막 이런 사람 있어. 때려버리고 싶어요. 들어본 적 있지?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야. 그치? 300칼로리가 아니고 300kcal입니다. 응? 근데 이게 편의상 키로를 빼고 막 얘기하잖아. 밥 한 숟갈도 300칼로리 넘거든? 300칼로리면 0.3kcal라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300kcal 먹으려면 밥을 몇 숟갈 장난 아니지? 응? 내 말은 킬로칼로리라는 말을 우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놓치면 안 돼. 알았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참고로 밥 한 공기는 약 300kcal 정도고요. 300kcal를 줄로 바꾸면 엄청납니다. 응? 1칼로리가 4.2줄이면 1kcal 몇이겠어? 4200줄이란 말이야. 근데 밥 한 공기가 300kcal래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300 해봐. 엄청나지. 줄로 따지면 막 10만 단위로 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운동 안 하면 다 뒤룩뒤룩 찌는 거야. 진성아. 우리 각성합시다. 응? 저걸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 그지? 응. 자, 탐구 분석 요 두 개까지 좀 보고 마무리할게요. 스타이로폼 컵 속의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까닭은 뭐 때문입니까?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지? 그럼 니크룸선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지금 얘기한 거네. 니크룸선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랑 요 얘기를 다 해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여기 전기에너지 시험법에 들어가서 한번 흔들어봐. 송전, 발전, 전자기유도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 박 원장님하고 쌤하고 좀 같이 막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될 건데 계산 문제는 주로 박 원장님이랑 많이 하고 응? 더러운 계산 본인이 하시겠답니다. 그다음에 뭐 땡큐지 뭐. 나 개인적으로 계산기 산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개념은 쌤이랑 정리를 할 거고 더러운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전기 파트의 기본적인 공식들 있지. 오메 법칙. 뭐 오메 법칙 뭐 있어? I는 R분의 V. V는 IR로 외워도 되고 또 소비 전력. 좀 전에 있었는데 P는 V 곱하기 I. 또 아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V 곱하기 I 곱하기 T. 또 통전선의 저항은 R은 S분의 L 값에 비례한다. 정확히 비례지 비례. 이런 식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알았지? 오메 법칙 몰라요. 그럼 이건 완전 무슨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올라가는 그런 애들이 1차 함수도 몰라요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알았죠?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미리미리 습득해서 복습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내신 기초 문제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놓으시고 요 에너지 효율 측면은 쌤이 굳이 해설 안 하고 답지를 드릴게요. 뭐 굳이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자, 쌤이랑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정명재 쌤이랑 이어서 하겠습니다.